네, 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네, 이번 편은 모의 면접 컨텐츠 준님 2편인데요. 1편은 이제 이력서를 보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이제 2편은 이제 컴퓨터 기본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운영체제 먼저 여쭤볼게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고, 스레드는 그 프로세스 내에 실행 흐름 단위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멀티 프로세스랑 멀티 스레드는 어떻게 다르죠? 이제 멀티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이제 병렬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을 멀티 프로세스라고 하고, 멀티 스레드는 그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사용하는 것을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쪽 물어볼게요. REST API가 뭐죠? REST API는 HTTP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그 자원에 대해서 URI로 자원을 조회하거나 삭제, 수정, 삽입을 할 수 있는 API를 REST API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REST API에서 그 네 가지, 아까 HTTP 네 가지 메소드 있잖아요. 그것 좀 네. 각각 설명해 주실래요? get 메소드는 주로 조회를 할 때 사용을 하고, HTTP에 바디가 없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바디가 없나요? 포스트는 바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디가 없습니다. 근데 바디를 사용할 수 있나요? 걔도? 바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포스트는 주로 그 삽입을 할 때 사용을 하고, 풋은 수정, 딜리트는 삭제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바도 혹시 사용하셨나요? 네, 자바도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가비지 컬렉션은 사용자가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를 할당을 해제해 주는 것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우선 흰 영역에 영영역, 올드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에덴 영역, 서바이버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적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에덴 영역에 할당이 되고, 에덴 영역이 가득 일정 이상 차게 되면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서 모든 스레드가 스탑 더 월드가 발생이 되고, 모든 스레드가 작업을 멈추고, 이제 그 에덴 영역에 있는 지금 현재 참조되지 않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제를 해주고 서바이버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이 과정이 반복이 돼서 서바이버 영역도 꽉차게 되면 또 GC 마이너 GC가 발생이 되고, 참조되고 있는 그 메모리들은 이제 다시 올드 영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을 합니다. 네, 잘 아시네요. 다음은 스프링 좀 여쭤볼게요. 스프링 MVC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스프링 MVC는 웹 백엔드에서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를 지칭하는 방법입니다. 컨트롤러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 이제 모델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프론트 뷰를 이제 반환을 해주는 동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MVC에서 필터랑 인터셉터가 있잖아요. 각각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요청을 받지 않는 것을 필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인터셉터는 그 요청을 다른
지원해주는 것을 그 인터셉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작 순서는 어떤 게 먼저 발생을 하죠?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숙지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드리자면은 준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편이세요. 컴퓨터 이제 기본 지식에 대해서.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를 답변이 매끄럽게 나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말하면서 이 말하는 과정에서 꼬였던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면접이란 상황이 이미 당황한 상태예요.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알고 있는 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외우고 준비하라고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이 외우는 과정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제가 깜짝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갭 메소드에 바디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미세한 거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et에 바디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에 떨어진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접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으셔야 돼요. 거기서 당황을 하시고 내가 기가 눌려가지고 이후에 면접을 망치는 경우가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고 넘기는 게 베스트죠. 마지막으로는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면접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태도는 뭐냐면요, 흐지부지 내가 했던 말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 되게 답답하게 되고 그리고 딴 생각으로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고요. 근데 이게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잖아요. 이 면접이 어떻게 얻은 면접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쉬우면은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내가 그 근처의 개념은 알고 있다 라고 우회해서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을 조금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 A가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면접관들도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이 면접을 능동적으로 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 피드백 드릴게요. 안녕. 안녕. 오케이.